예전에는 연예인이나 공인들이 익명의 악플러들 때문에 고통을 받아도 선처를 해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강력한 처벌을 바라며 고소까지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를 근거로 한 건설적인 비판은 자신을 돌아보는 밑거름이 되지만 무분별한 악플은 그 상처가 엄청나기 때문에 공의되는 것이 두려울 정도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유명 종교인들의 훌륭한 강의에서조차도 발견되는 악플들을 보며 왜 저렇게 마음 심포를 쓸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요. 인터넷에서 익명을 가장해서 무차별적으로 악플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게 스승님의 경종을 울리는 가르침 부탁드리며 또한 악플로 인해 큰 상처받은 사람들이 지녀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악플에 의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상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또 우리 같은 선지자든 자기 잣대에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이 마구잡이로 악플을 달고 또 고의적으로 악플을 달고 또 남이 잘 되는 게 배 아파서 악플을 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내가 나쁜 마음으로 저 사람을 폄하시키고 명예훼손을 시키고 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악플을 달았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기분 좋을지는 몰라도 기운은 갈수록 탁해지게 되며 이 천지대자연은 모든 신들은 그 사람 악행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 탁한 기운이 쌓일 동안 봐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탁한 기운이 쌓일 동안 봐줄 뿐이지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데 무려 몇 배로 치르느냐? 최소 10배, 많게는 100배까지 그 과보를 치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과보가 오느냐? 자기한테 직접 고통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자기 형제든 자기 가까운 사람한테 고통이 와서 자기가 그 고통을 받는 꼴로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운이 꽉 차, 나쁜 기운이, 악업이 꽉 차게 되면 자기가 몸이 아프든 다치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해가지고 그 과보를 치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 배우자가 어려워진다든가 자기 형제가 어려워진다든가 부모가 어려워진다든가 해가지고 그 고통을 이 사람이 대신 받게 만든다. 근데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냐면 그런 이치도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명예훼손하고 마구잡이로 악플을 달고 마구잡이로 남을 폄하시키고 욕하고 이렇게 사람을 막 망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나쁩니다. 대자연은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지금 그 사람이 크게 나쁜 일이 없는 것은 기다려줄 뿐이에요. 네가 악이 얼마나 쌓이는지 두고 보겠다. 기다려줄 뿐이에요. 기다려주어서 백이 딱 차는 순간 그때부터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분별한 악플, 또 무분별한 명예훼손, 무분별한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피해를 주는 일, 이런 일은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평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사회평론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공적으로 교훈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이건 공익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유감으로 명예를 훼손시킨다든가 악플을 통해서 상처를 준다든가
이런 행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며 바르지 못하며 악행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 도원 가족이나 도원 공부를 하는 분들은 절대 이럴 리가 없다고 나는 100% 믿습니다. 또 혹여라도 이런 실수를 하는 국민이 있다면 실수하지 마십시오. 이것처럼 큰 악업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악플은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동원해서 피해를 주게 만드는 거예요. 매장을 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이런 이 악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저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야 돼요.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강의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강의를 딱 보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 잣대하고. 마음에 안 들면 저분 성향이 나랑은 안 맞구나. 그리고 저분 강의는 좀 부족함이 있구나. 그리고 저분은 깨우치기는 했지만 좀 방법이 부족하구나. 그러니 내가 저건 내려놔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거 들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거기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막 그냥 가진 욕설을 퍼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라고는 안 하겠는데 이렇게 유튜브에 유명하게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그 강의에 악플이 엄청나요. 한 50%는 좋은 댓글이고 50%가 악플이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이렇게 악플이 많이 달리는데 어떻게 견디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배짱 있게 악플도 관심이다. 악플도 관심이다. 응? 그러면서 악플이 많이 달리거나 말거나 놔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십니까? 그 배짱이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한 3개월 지나서 그 강의 밑에 창을 봤더니 댓글을 달 수 없는 강의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댓글을 달 수 없는 강의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아예 그 강의에는 댓글을 달 수가 없어요. 그럼 특정한 강의만 그러냐? 전 강의를 못 달게 만들어 놨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배짱이시고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그분도 3개월을 못 버티고 닫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 강의는 아직까지 댓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든 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면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이고 나쁜 댓글을 다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이지만 내 잣대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 공익적으로 강의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내 잣대, 내 욕심의 잣대로 함부로 악플은 달지 마라. 그냥 충고 메시지를 전하는 건 좋아요. 예를 들면 요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으니 요런 부분은 수정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요런 강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참고하라고 내 의견을 제시하는 건 좋다. 또 내 마음에 들면 칭찬도 해주고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내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면 거기 좋아요, 또 뭐냐면 그 댓글을 달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건 대단히 좋은 겁니다. 왜? 박수를 쳐주는 에너지예요. 여러분들이 박수 치면 상대도 좋지만 나도 좋은 겁니다. 기운이 상생으로 좋아진다. 그래서 좋은 댓글을 이렇게 많이 달아주는 건 상대도 득되게 하지만 그 에너지는 나한테도 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든 내가 들어봐서 마음에 들면 좋은 댓글 달아주는 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딱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거들랑 요 부분은 수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 부분은 참 제 의견하고 안 맞습니다. 요 부분은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 충고 메시지를 주는 건 좋다.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다 쌍스러운 욕을 올린다든가 막 악플을 단다든가 이건 득되지 않아요. 이참에 여러분들한테 제 강의 홍보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원가족이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댓글은 보면은 이슈가 되는 댓글 아시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 강의에는 댓글이 좀 많은데 일반적으로 좋은 강의에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걸 못 느꼈어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원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귀찮아서 댓글을 안 다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 좋은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또 좋아요라는 것도 눌러주면 박수를 쳐주는 거니까 좋고 또 구독이 안 되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한 번도 구독을 하라고 홍보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처음으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참 강의를 보니까 어떤 스님도 구독 눌러달라고 부탁하고 저 유명한 허씨도 구독 눌러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참 구독 홍보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홍보를 한 적이 없는데 오늘 계기로 여러분한테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국민 여러분, 구독을 누르시게 되면 제 강의가 뜰 때마다 여러분한테 휴대폰이든 컴퓨터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상 빼놓지 않고 들을 수 있으며 공부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저랑 구독을 했다는 건 기운이 소통한다는 뜻이며 제가 여러분을 위해 좋은 법문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우리 도원대학당이 빛나게 여러분들을 위해 득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댓글들이 이제 악플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악플이 많은데 그 당하는 당사자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악플도 하나의 관심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나쁘게 이루어졌다면 그 악플을 단 사람이 탁한 에너지를 받게 되며 그 벌을 받게 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그 악플을 당한 사람, 예를 들어 내가 당했다. 예를 들어서 악플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인연을 통해서 하늘이 충고 메시지를 주는구나. 이런 악플이 왔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고 더 조심하고 더 공부하고 더 깨우치고 더 바르게 사회를 위해 득되게 노력하라는 뜻으로 이런 인연이 왔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가슴 아프게 만들고 이렇게 나를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필시 나에게도 탁한 기운이 있거나 조심할 게 있구나. 그러니 이걸 지극히 반성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더욱더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며 그 악플 단 사람에 대해서 막 원망심이나 저주하는 마음이나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악플단 인연이 왔다는 것은 내 잘못이 없을지라도 하늘이 인연법으로 준 거예요. 내 잘못이 설령 없을지라도 하늘이 인연법으로 준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나로 하여금 반성하게 하고 좀 더 돌아보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악플이다 탓할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갖춰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너무 놀랍게도 악플이 많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악플이 10개씩 올라오던 게 갑자기 7개로 줄었다가 5개로 줄었다가 3개로 줄었다가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악플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보면 악플이 거의 없는데 간혹 어떤 분이 고의적으로 악플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어떤 분이 고의적으로 악플을 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제가 우연하게 봤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분이 나로 하여금 더 조심하고 깨우치라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구나. 내가 당신이 나한테 이런 악플을 달았지만 내가 이걸 공부로 삼고 더 조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악플이 없도록 내가 더 조심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막 이렇게 그 악플 때문에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양고기가 아무리 맛이 좋아도 여러분 입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제가 아무리 법문을 여러분을 위해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향에 100% 다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꼬인 심보를 가진 사람도 있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꼬인 심보 가진 사람까지 다 맞출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악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제가 공부 메시지로 받아들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내 것이 아니라고 탁 받아들이고 공부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그 탁한 기운은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 몫이에요. 그래서 혹여라도 그 악플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분이 있다면 바르게 대응은 하되 그걸로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나한테 좀 더 반성하고 참여하고 공부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른 자세이지 막 그걸 가지고 한맺히게 생각한다든가 상처를 심하게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득되지 않다 이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즉 악플 단 사람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다. 근데 제가 이걸 공부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긍정으로 받아들여서 이건 내게 아니구나. 내가 이건 참고해서 더 잘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긍정으로 딱 받아들이는 순간 탁한 기운은 1%도 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악플 쓴 사람한테 다 갑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을 하는 연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걸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당하기만 하면 이 사회는 너무 문란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있을 수 없는 명예훼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나친 악플 같은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맑아지고 질서가 잡히고 그렇게 못되게 악플 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고 없어지지. 그냥 그 악플 때문에 상처받고 법적 대응도 못하고 그냥 모든 걸 다 포용만 하면 이 모자란 인간들은 그 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의 악을 길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냉철하게 대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음 자세는 내가 이걸 공부로 받아들이고 반성으로 받아들여서 내게 아니구나. 이렇게 탁 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야 내 기운이 탁해지지 않고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